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명문가의 당찬 교수가 첫날 밤 뜻밖의 사건을 겪으며 겸손과 지혜를 배우고 결국 3대 정승 가문을 일군 현모양처로 거듭나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랍니다. 기가 센 아내. 옛날 조선시대 어느 명문가의 귀한 딸이 하나 있었다.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고 글재주와 말솜씨까지 뛰어나 팔방미인이라 불렀다. 다만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기세였다. 말싸움에서 지는 법이 없고 기지와 논변으로 상대를 쩔쩔매게 만드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 똑똑하기로 소문난 새 오빠들조차 여동생 앞에선 혀를 내둘렀다. 막내가 한마디 하면 셋이 합심해도 밀리기 일쑤였다. 형제들은 하나같이 속으로 바랬다. 제발 이 당찬 여동생이 하루라도 빨리 시집가서 집을 떠나주길 말이다. 한편 아버지 이대감 또한 은근한 걱정을 안고 있었다. 딸은 더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웠지만 그 기세를 감당할 사내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 싶었던 것이다. 저 아이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필시 영웅호걸이 되었을 텐데 사내들이 기가 눌러 다 달아날 판이니 이를 어쩌나. 그러던 어느 날 이대감의 시선에 한 청년이 들어왔다. 가까운 친구인 권대감의 아들이었다. 딸과 나이도 같고 얼굴은 반듯했으며 글재주 또한 빼어나 이미 과거에 급제한 수재였다. 무엇보다도 그의 성품이 조용하면서도 속이 깊어 이대감의 마음에 쏙 들었다. 저 아이만큼은 혹시 우리 딸아이를 맞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대감은 차마 먼저 혼담을 꺼낼 수 없었다. 딸의 성정이 워낙 뻔히 드러나는 탓에 자칫 부끄러운 일이 될까 싶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권대감이 우연히 찾아와 웃으며 물었다. 자네, 우리 아이들도 벌써 혼사 걱정할 나이가 되었는데 왜 아무 말이 없는가? 혹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들기라도 하나? 그 말에 이대감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내 딸이 기가 너무 세어서 그러네. 말도 많고 남자들이 덤비다 물러서는 판이라 괜히 자네 아들까지 망칠까 두려워서 그러네. 그 말을 들은 권대감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 걱정은 마시게. 내가 보기엔 우리 아들도 만만찮은 아이네. 말은 조용히 해도 안에든 속은 쇠처럼 단단하니 한번 부딪혀 보게나. 이렇게 명문가의 당찬 딸과 조용한 수재 청년의 인연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권대감의 아들이 이대감을 조용히 찾아왔다. 어르신, 제가 따님의 길을 눌러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만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대감은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정말 그리 하겠는가? 허허, 내 무엇이든 돕지. 며칠 뒤 이대감의 딸과 권대감의 아들은 성대한 혼례식을 올렸다. 그날 저녁 신랑은 미리 준비한 독한 술병을 들고 신방으로 들어갔다. 신부는 곱게 단장한 채 다소곳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랑은 그녀 옆에 조심스레 앉으며 말을 꺼냈다. 실은 우리 집안은 첫날 밤에 부부가 함께 술 석 잔을 나누는 풍습이 있어. 그래야 금슬이 깊어지고 복이 깃든다 하더이다. 허나 부인은 술에 익숙지 않을 듯하니 무리라 싶으면 사양하셔도 괜찮소. 그 말에 신부는 눈빛을 반짝이며 당차게 말했다. 어찌 제가 여자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비록 배운 적은 없지만 사내가 마시는 술을 못 마시라는 법은 없지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이 집의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풍습을 따라야겠지요. 잔을 주시지요. 신랑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따랐다. 자, 첫 잔은 복을 위한 잔이요. 부인부터 드시오. 신부는 한치 망설임 없이 잔을 들이켰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다음 잔은 금술을 위한 잔이겠지요? 어서 따르세요. 신랑은 다시 잔을 채우고 이번엔 자기 잔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 술이 입술만 스치게 하고는 바닥에 두었던 사발에 부었다. 꽤 독하군요. 그는 일부러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지만 실은 한 방울도 삼키지 않았다. 반면 신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두 번째 잔까지 비워냈다. 조금씩 볼이 달아오르고 말투가 느려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자, 마지막 잔입니다. 이건 서로를 믿는 잔이니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마셔야 복이 따르는 거라 하더이다. 신랑의 말에 신부는 잔을 들고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는 신부는 술기운에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신랑은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덮어주고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안하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럴 수밖에 없었소. 사실 이 모든 건 신랑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신랑은 신방에 들어오기 전에 찰밥에 기름떡, 묵은 나물까지 그득히 퍼먹고 들어왔다. 일부러 속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배가 꾸르륵 꾸르륵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신랑은 신부가 덮고 자는 이불을 걷고 조심스럽게 볼일을 봤다. 곧이어 신방은 고약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신랑은 큰 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없느냐? 도대체 이 무슨 냄새냐? 깜짝 놀라 달려온 장모와 장인, 유모가 방문을 열자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막았다. 아이고야, 이게 웬일이래요? 방에서 웬 고약한 냄새가... 골아 떨어져 있는 새색시를 깨우며 이불을 걷어내자 경악하고 말았다. 아씨! 이게 무슨 꼴입니까? 첫날 밤부터! 신랑은 눈썹을 찌푸리며 진지한 얼굴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부인께서 술을 이기지 못하신 듯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소. 술을 못하면 못한다고 할 것이지. 고집을 부리고 마시더니 오늘 일이 소문이 날까 두렵소.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겠소. 신랑은 잔뜩 실망한 척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신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다. 첫날 밤 소방 맞아도 할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며칠 후 신랑이 데리러 왔다. 그날 실수는 그냥 묻어두기로 합시다. 괜히 술을 권한 내 잘못도 있으니 말입니다. 다정한 신랑의 그 말에 색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따뜻한 배려심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마음이 일었다. 그날 이후 신부는 마음을 다잡았다. 말보단 정성으로, 고집보단 마음 씀씀이로 남편을 보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그녀는 훗날 3대 정승 가문의 현모양처 이씨 부인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친정인 광면이 씨 집안에서는 아버지 오라버니, 조카가 정승이 되었고 시댁인 권씨 가문에서도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정승에 올랐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3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한 집안은 단 3번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첫날 밤의 비밀은 그렇게 조용히 묻히지 않았다.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날 이씨 부인과 남편 곤대감은 함께 환갑을 맞았다. 동갑내기 부부답게 같은 날 한 잔치를 열었고 온 집안은 축하객들로 북적였다. 잔치가 무르익자 곤대감은 긴 수염을 매만지며 술잔을 비웠다. 그는 자신의 수염에 자긍심을 느꼈고 조정에서도 기품 있다고 칭송받던 자랑거리였다. 기분이 좋아진 곤대감은 어느덧 취기가 오른 채 입을 열었다. 사실 너희 어머니와 관련된 오래된 비밀이 하나 있단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곤대감을 바라봤고 이씨 부인도 웃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물었다. 뭔데요? 나도 궁금하네요. 지금이야 현모양처로 이름 높은 분이지만 젊은 날엔 성격이 고약했지. 내가 웬만한 남자였으면 이미 혼쭐이 나고 도망쳤을 게야. 자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친지들도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말이다. 그 기세를 꺾은 데는 깊은 사연이 있지. 그리고는 마침내 곤대감은 조용히 첫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이불을 걷어내고 볼일을 봤던 일, 온 집안 식구들이 놀라 달려왔던 소동까지 하나하나. 그런 난리도 없었단다. 그날 이후로 내가 집안에서 고개를 숙일 일은 없더구나.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현모양처가 된 너희 어머니 덕분에 모두 바르게 자라주었고 오늘날 이토록 우리 가문이 번성하게 된 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희 어머니 공이지. 권대감은 흡족한 듯 술잔을 기울이며 이씨 부인을 돌아봤다. 안 그렇소, 부인. 그런데 너털 웃음이 잦아들기도 전에 어디선가 휙 하고 손이 날아 들어와 그의 수염을 확 움켜쥐었다. 아이고, 야야야. 순간 고개를 젖히는 권대감. 그 수염을 움켜잡은 이는 다름 아닌 이씨 부인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자다가 볼 일이나 볼 사람이요? 그녀의 눈썹이 불꽃처럼 치켜 올랐다. 어쩐지 첫날 밤 이 영감탱이 하는 짓이 좀 이상하다 했어. 오늘에야 죄인이 죄를 모두 토설하는구먼. 아이고, 내 40여 년간 가슴에 묻어든 이 울분을 어찌 그냥 넘기겠소?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 같았다. 그리고는 단숨에 권대감의 자랑스럽던 긴 수염을 몽땅 잡아뜯었다. 이놈의 영감탱이 감히 날 속여? 결코 용서치 않겠소! 그 순간 잔치상은 뒤엎어졌고 접시와 젓가락은 굴러떨어지며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가 되었다. 놀란 권대감은 헐레벌떡 안방으로 달아나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근 뒤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이놈의 술이 문제로다. 자신의 경솔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밖에서 이씨 부인이 성난 사자처럼 외쳤다. 문 열어요. 내 그 수염만으론 부족하니 머리채를 다 뽑아 절간에 가게 해주겠어. 그날 밤 이씨 부인의 목정이 하늘을 찔렀고 조선 팔도에서 가장 정승이 많은 집안은 동시에 가장 무서운 안사람이 있는 집안으로도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